아이 키우는 일에 대해서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참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날 해야 될 하루 분량의 숙제를 안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저를 눈치를 보더라고요. 눈치를 보면서 왜 화를 안 내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화가 안 나더라고요. 아이가 이상하네. 엄마가 화낼 줄 알았는데 당연히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왜 오늘은 소리를 안 지르지? 이러는 거예요. 제 대답이 뭐였을까요? 내가 오늘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미래는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네가 맞이할 미래에 너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어. 매일매일 이렇게 수학 뭐 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지문 읽고 이런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너를 키워야 될지. 요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공부 잘합니다. 최상위권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뭐 학습법도 말씀을 드리고 학교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내신을 잘 따는 기타 등등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거는 엄마들이 사실 원하고 바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프로젝트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가 자식 키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눈을 감아야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끝나잖아요. 정말 장기전이죠.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장기 프로젝트에 답도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많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잘 키울지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라는 게 맞나? 남들이 다 하니까 학교 공부도 시키고 수학 문제집도 풀고 하긴 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키워야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시대가 흐름이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 꿀쌤이 있었다면 이제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꿀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세계화가 빨라졌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와 호흡하면서 사는 그런 아이가 필요하고 그런 인재로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될 텐데 도대체 뭘 줘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돼요. 모두 다 엄마라면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카더라의 통신에 의해서 다들 하니까 공부를 시키고 지금 내신 준비도 수능 준비도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도 참 어렵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은 처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게감도 느껴지고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공부한 것만큼 아이한테 제대로 잘 해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해주지도 못하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단지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기가 힘든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맞을까요? 미래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2022년이고요. 2040년부터는 적어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서 뭔가 세상을 끌고 나갈 텐데 2030년, 40년, 50년, 60년의 모습을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1900년대에 태어난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살면서 2050년의 삶을 내다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견할 수가 없죠. 우리가 1900년대에 태어나서 2020년에 이렇게 세상이 변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장 눈앞에 대입을 잘 해놓고 좋은 대학 가면 스카이 가면 미래에서 조금 더 아이가 행복해지겠지, 조금 더 뿌리를 단단하게 해서 시작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공부를 시키지만요, 어쩌면 그게 다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어찌됐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상의 가치관을 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말이죠.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접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인생이 살만하다라는 긍정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도대체 아이한테 어떤 가치관을 주면 좋을까요? 오늘은 내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어떤 가치관을 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좋을지 말이죠. 정작 내가 어른이 돼서 기억에 남는 거는요, 부모님의 공부해라, 공부 잘해야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정직해라,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해라. 사랑하면서 대하라.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라 라고 하셨던 부모님의 가치관 교육, 부모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부모로서 아이한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있나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3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크게 가져라. 아이가요, 사춘기가 되면서 정말 엉뚱한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초능력을 가질 거야. 초능력을 개발할 거야. 세계에서 제일 멋진 부자가 될 거야. 어디 갈 거야.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정말 뜬금포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2022년도에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잖아요. 이 아이가 자랐을 때는 이 아이가 뜬금포로 말하는 이상한 세계, 그 세상이 열릴지도 몰라요. 정말 그게 실현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섣불리 판단하면서 저런 엉뚱한 생각만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지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꿈은 크게 가지라고 말해주고 아이가 큰 꿈, 허황된 꿈, 엉뚱한 꿈을 꿨을 때 와, 좋아, 멋져, 너 분명히 그거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경이로운 눈으로 봐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클수록 좋으니까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은 작게 나눠서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는요, 큰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서 그 큰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너무 작은 행동인데 내가 이걸 해서 언제 성공을 이룰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작은 행동을 포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큰 꿈을 향해서 큰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너무 지치고요, 작은 목표를 두고 작은 목표를 무시해서 안 하다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 작은 행동들을 모아서 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작은 행동을 격려해주고요, 작은 행동에 와 잘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꿈은 크게 가지되 행동은 허황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작은 행동을 실천하도록 말이에요. 내가 초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 초능력과 관련된 작은 부분이라도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 나아가다 보면 조금 더 꿈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행동을 하다 보면 작은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 실패 또한 많이 누려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모 울타리 안에서 실패해보지 않으면 언제 실패를 해볼까요? 내가 지금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을 때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속옷회사로 유명한 가정에서는요, 매주 모여서 실패담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넌 이번 주에 어떤 실패를 했니? 그러면 아이가 나는 뭐에 도전했다 실패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도 아이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실패가 대단한 게 아니구나, 실패하면서 사는 거구나, 실패라는 게 곧 좌절은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행동도 작아야 되고 목표도 작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작은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에디슨 아시죠? 나는 1만 번에 되지 않는 조건을 찾아낸 것이지 1만 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패가 아니라 되지 않는 조건을 찾아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긍정의 자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도 배우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기꺼이 도전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작은 성취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작은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이 모여서 아이의 커다랗고 큰 꿈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아이한테 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키우는 거 참 힘듭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참 어려워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내 품을 떠났을 때 혼자서 실패하더라도 이겨내고 작은 성공을 이뤄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겠죠. 그것들이 모여서 아이의 전체적인 인생을 완성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은 엄마로서 아이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으세요? 내가 주고 싶은 가치, 내가 아이한테 늘 들려주면서 생활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치는 어떤 건지, 자녀 교육의 제일 근간으로 삼을 것은 그 부모의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말을 도대체 뭘로 정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거 어렵지만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키워나가요. 중앙탐구 생활입니다.